강호의 배달 왔습니다. 사화 구름 한 점. 폐가의 불이 거의 꺼져갈 무렵이었다. 진서는 눈을 뜨지 않은 채로 느꼈다. 기척이었다. 어젯밤 무명인과는 달랐다. 무명인의 기운이 호수처럼 깊고 고요했다면 이번 것은 달랐다. 여럿이었다. 그리고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소은설이 눈을 떴다. 그녀도 느꼈던 모양이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다. 진서가 손가락 셋을 펼쳐 보였다. 소은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검에 손을 얹었다. 세 명이었다. 폐가를 중심으로 삼각형을 이루는 위치에 각각 하나씩. 전문적인 포위 방식이었다. 달아날 방향을 미리 봉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공격해오지 않았다. 포위를 완성한 채 멈추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진서가 폐가 입구에 장작을 치우며 먼저 나섰다. 새벽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으나 동쪽 지평선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호수에서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폐가 앞 빈터에 무명인이 서 있었다. 어젯밤과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회색 도포에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 뒤에 세 명의 흑복 무인이 더 있다는 점이었다. 왔군. 무명인이 말했다. 예고하셨으니까요. 진서가 품을 여미며 말했다. 근데 혼자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혼자 왔다. 뒤에 분들은요? 그들은 내가 데려온 것이 아니다. 진서가 무명인 뒤에 셋을 살폈다. 흑복이었으나 무명인과는 기운이 달랐다. 더 거칠고 날카로웠다. 무명인을 감시하는 눈빛이기도 했다. 흑룡맹에서 무명인을 감시하러 붙여놓은 자들이구나. 무명인이 조용히 말했다. 어젯밤에 내가 퇴각한 것이 보고됐다.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들이 붙었다. 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불편하시겠네요. 상관없다. 무명인이 진서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어제처럼 물러나지 않는다. 그것만 알아라. 뒤에 선 흑복 셋이 앞으로 나섰다. 그들이 먼저였다. 흑복 셋의 움직임은 빠르고 거칠었다. 하나는 쌍도를 들었고 하나는 맨손이었으며 하나는 장창을 들었다. 각자의 병기가 달랐다는 것은 각자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기 위함이었다. 연습된 합공이었다. 소은설이 진서 곁으로 나섰다. 셋은 제가 맡겠습니다. 아가씨가요? 저도 청년방 수제자입니다. 이 정도는 됩니다. 진서가 그녀를 잠깐 보았다. 소은설의 눈에는 어젯밤 폐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눈빛이 있었다. 무섭지만 간다는 눈빛. 알겠습니다. 부르시면 갑니다. 소은설이 앞으로 나서며 검을 뽑았다. 청년방의 검법은 흘리는 것이었다. 정면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옆으로 흘려보내고 그 틈에 파고드는 방식이었다. 소은설의 몸이 물처럼 움직였다. 쌍도의 공격이 그녀의 옆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 순간 그녀의 검이 쌍도 무인의 손목 안쪽을 베었다. 깊지 않았다. 힘을 빼앗는 상처였다. 쌍도 무인이 왼쪽 돌을 떨어뜨렸다. 맨손 무인이 달려들었다. 장창 무인이 측면을 노렸다. 소은설이 몸을 낮추어 장창 아래로 미끄러지듯 들어가며 맨손 무인의 옆구리를 검 등날로 쳤다. 배지 않고 충격을 주는 타격이었다. 맨손 무인이 비틀거렸다. 진서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잘 싸우는구나. 그리고 무명인을 보았다. 무명인이 서 있었다. 흑복 셋이 소은설과 싸우는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싸움이 아닌 진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다. 무명인이 걸어왔다. 어젯밤과 같은 걸음이었다. 빠르지 않고 조용하고 그림자처럼 자연스러운 걸음. 진서도 걸어나갔다. 빈터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멈추었다. 거리는 두 걸음. 무명인이 말했다. 어젯밤 한 가지 물어봤어야 하는데. 뭘요? 내 손이 내 손목을 잡은 순간 나는 혈도가 짚인 것을 느꼈다. 하지만 너는 그것이 어디인지 모른다고 했다. 예? 그것이 사실이냐? 진서가 잠시 생각했다. 손이 가는 대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무명인이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지금은 의도하고 할 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요. 시험해보자. 무명인의 오른손이 다시 나왔다. 어젯밤처럼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는 방식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전력이었다. 진서의 몸이 반응했다.
열합이 지났을 때 진서는 깨달았다. 무명인이 어젯밤과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다. 어젯밤은 패턴을 숨기려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드러내고 있었다. 마치 상대에게 읽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이것은 싸움이 아니다. 진서의 몸이 무명인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반응했다. 오른쪽, 왼쪽, 아래, 위. 피하고 흘리고 가끔 손끝이 스쳤다. 스칠 때마다 무명인의 기운 흐름이 잠깐 흔들렸다가 돌아왔다. 가르치고 있는 건가? 이상한 생각이었다. 흑룡맹의 고수가 자신을 죽이러 온 자리에서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하지만 진서의 몸은 그것을 느꼈다. 무명인의 각 동작에는 의미가 있었다. 기운이 모이는 방향, 혈맥이 열리는 순간, 빈 곳이 생기는 타이밍.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20합이 지났을 때였다. 진서의 왼손이 무명인의 왼팔 안쪽을 건드렸다. 전날처럼 세 곳이 아니었다. 단 한 곳이었다. 하지만 더 정확했다. 무명인의 왼팔에서 기운이 일순간 사라졌다가 돌아왔다. 무명인이 멈추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의도했느냐? 예. 무명인의 눈에 처음 보는 빛이 들어왔다. 몇 합 만에 익혔느냐? 20합이요. 하지만 정확한 건지는 모릅니다. 정확했다. 무명인이 팔을 내렸다. 뒤에서 싸우던 소리가 그쳐 있었다. 소은설이 셋을 상대로 버티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왼쪽 팔뚝에 얕은 상처가 생겨 있었고 숨이 가빴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흑복셋도 성하지 않았다. 하나는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고 하나는 옆구리를 감싸고 있었으며 하나만이 제대로 서 있었다. 무명인이 흑복셋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물러나라. 하지만 임무가 물러나라고 했다. 흑복셋이 망설였다. 무명인의 기운이 조용히 변했다. 차갑고 무거운 것이 공기를 눌렀다. 흑복셋이 뒤로 물러섰다. 빈터에 네 사람이 남았다. 무명인, 진서, 소은설, 그리고 팔뚝을 누르며 서 있는 소은설. 무명인이 소은설을 보았다. 상처가 깊지 않다. 하지만 움직이기 전에 묶어야 한다. 소은설이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무명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진서를 보았다. 얘기 좀 하자. 진서가 소은설을 보았다. 소은설이 눈짓으로 물었다. 진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은설이 자신의 도포 안쪽을 찢어 팔뚝을 묶는 동안 진서와 무명인은 빈터 한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호수 쪽 버드나무 아래였다. 안개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무명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이 여진서라 했느냐? 예. 언제부터 낙양에 있었느냐? 12살 때부터입니다요. 그 전은 기억이 없어요. 무명인이 잠시 말이 없었다. 12살. 예. 어느 날 낙양 북문 밖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고 그 이전 기억이 없어요. 왕씨 주방장이 거두어줬습니다. 몸에 흔적이 있었느냐? 진서가 눈을 약간 좁혔다. 왜 그걸 물어보십니까? 무명인이 대답 대신 자신의 오른손을 펼쳐 보였다. 손바닥 한가운데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타원형으로 패인 흉터였다. 이런 흉터가 있었느냐? 진서의 눈이 멈추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왼손을 펼쳤다. 손바닥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무명인의 것과 같은 형태였다. 타원형으로 패인 흉터.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바라보았다. 무명인이 손을 접으며 말했다. 그 흉터는 혈맹을 맺을 때 생긴다. 같은 사문의 제자들이 스승과 서약을 나눌 때 쓰는 방식이다. 저는 사문이 없습니다요. 기억이 없으니 모르는 것이지. 진서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같은 흉터가 있다는 건 같은 사문이라는 뜻입니까? 무명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다. 진서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12살 때부터 있었던 이 흉터.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냥 언제부터인가 있는 것이었다. 그 사문이 어딥니까? 무명인이 안개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없어진 지 오래됐다. 흑룡맹이 없앴다. 정적이 흘렀다. 그래서 진서가 천천히 말했다. 아저씨가 흑룡맹 일을 하는 겁니까? 강제로 끌려온 것이다. 15년 전에. 아직도 못 나옵니까? 무명인이 긴 침묵 끝에 말했다. 내 아이가 그들 손에 있다.
진서가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 딸아이다. 5살 때 잡혔다. 지금은 20살이 됐겠지? 살아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명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죽었다는 확인도 없는 이상 나는 그들을 거스를 수 없다. 진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호수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다.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 유서를 막으라는 게 흑룡맹의 명령입니까? 그렇다. 막지 않으면 딸아이가 위험해집니까? 그렇다. 진서가 무명인을 바라보았다. 무명인은 안개 쪽을 보고 있었다. 50줄의 사내가 새벽 안개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다. 이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십니까? 무명인이 잠시 말이 없었다. 모르겠다. 그가 말했다. 15년 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을 너한테 하고 싶어졌다. 이유는 모른다. 진서가 생각했다. 아마도 흉터 때문일 것이었다. 사라진 같은 사문. 기억도 없이 살아온 자. 아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 15년을 버텨온 자. 그 두 사람이 새벽 안개 앞에서 마주선 것이었다. 진서가 소은설에게 돌아왔다. 소은설이 팔뚝 상처를 묶으며 물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진서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저씨 딸이 흑룡맹한테 잡혀 있답니다. 15년째요? 소은설의 손이 멈추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소은설이 무명인을 바라보았다. 무명인은 버드나무 아래에 서서 호수를 보고 있었다. 진서와 이야기하기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은 없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 보였다. 유서에는 흑룡맹 구성원 명단이 있습니다. 소은설이 말했다. 만약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흑룡맹이 무너지겠죠? 예. 흑룡맹이 무너지면 그 아이도 풀려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요. 소은설이 진서를 보았다. 무명인에게 그 말을 할 생각입니까? 하려고요. 소은설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진서가 다시 무명인에게 걸어갔다. 무명인이 돌아보았다. 이 유서가 정사 선생님께 전달되면 흑룡맹은 무너집니다. 진서가 말했다. 흑룡맹이 무너지면 딸아이도 풀려납니다. 보장할 수 없다. 보장은 못하죠. 하지만 흑룡맹이 계속 존재하는 한 딸아이가 풀려날 가능성은 없습니다요. 무명인이 말이 없었다. 막으면 딸아이가 당장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흑룡맹이 원하는 것을 다 주고 나면 그 다음은 모르는 거잖습니까? 그것도 알고 있다. 그러면 선택은 둘입니다요. 막아서 지금은 안전하지만 나중을 모르거나 아니면 놔두고 나중에 가능성을 만들거나. 무명인이 오랫동안 침묵했다. 진서는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호수 안개가 걷히며 아침 햇살이 수면에 반사됐다. 버드나무 잎이 빛을 받아 금빛으로 흔들렸다. 무명인이 입을 열었다. 내 배달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없습니다요. 그럼에도 한다는 거냐? 배달원은 보장이 있을 때만 배달하면 일이 없습니다요. 무명인이 진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웃음이라기보다 웃음 직전의 표정이었다. 길을 비켜주겠다. 진서가 눈을 깜빡였다. 예. 오늘은 막지 않겠다. 별장으로 가는 길을 비켜주겠다. 진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러면 아저씨 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뒤에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 문제다. 무명인이 뒤를 돌아보았다. 멀찍이 서 있던 흑복셋이 그 시선을 받았다. 무명인의 기운이 조용히 변하자 흑복셋이 반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가라. 진서가 소은설을 보았다. 소은설이 눈짓을 보냈다. 지금이 기회라는 눈짓이었다. 진서가 무명인을 향해 말했다. 딸아이 이름이 뭡니까? 무명인이 잠시 멈추었다. 소하다. 소하. 진서가 그 이름을 한번 되뇌었다. 찾겠습니다. 무명인이 그를 보았다. 약속하는 거냐? 배달원이 배달 약속하는 겁니다요. 유서 전달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무명인은 한동안 진서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 무엇이 있는지 읽기 어려웠다. 믿음인지 의심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그가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길이 열렸다. 두 사람은 걸었다. 호수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버드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이른 아침 햇살이 물 위에 떠 있었다. 어젯밤의 긴장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으나 발걸음은 어제보다 가벼웠다. 소은설이 말했다. 믿어도 됩니까? 그 사람을 모릅니다. 진서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딸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압니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요. 다른 말을 할 때랑 소은설이 그를 흘끗 보았다. 그것도 몸이 느끼는 겁니까? 그냥 사람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거 아닐까요? 소은설이 잠시 말이 없었다. 소아라는 아이가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무명인이 15년을 버텼다는 건 그쪽에서도 살려두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쓸 데가 있으니까 살려두는 거겠죠. 잔인한 이야기네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쪽이 낫습니다요. 소은설이 그의 말을 받아 걸으며 팔뚝 붕대를 고쳐맸다. 팔 괜찮습니까? 얕은 상처입니다. 걱정 마세요. 청연방 수제자가 셋을 상대로 잘 버텼습니다요. 소은설이 약간 굳어있던 표정이 풀렸다. 칭찬입니까? 사실입니다요. 소은설이 앞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라비 같은 말투네요. 오라비 있습니까? 없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녀가 잠깐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있었다면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서요. 진서는 그 말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걸음이 조금 더 소은설 쪽으로 기울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호수가 끝나는 지점에 오래된 솔밭이 나타났다. 솔밭을 지나자 낮은 담장이 보이기 시작했다. 담장 안으로 기와지붕이 보였다. 잘 관리된 정원의 나무들이 담 너머로 가지를 뻗고 있었다. 별장이었다. 소은설이 발걸음을 약간 빠르게 했다. 선생님이 계십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다. 진서도 보았다. 가는 연기가 아침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누군가 아침을 준비하는 연기였다. 별장 대문 앞에 선 소은설이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빠르지 않은 노인의 발소리였다. 문이 열렸다. 흰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노인이 서 있었다. 팔수는 됐을 것 같은 나이였다. 하지만 눈빛이 맑고 깊었다. 강물처럼 오래되고 고요한 눈이었다. 노인의 시선이 소은설에게 닿았다. 운설이냐? 소은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선생님, 왔습니다. 노인의 눈이 소은설의 팔뚝붕대로 향했다가 그 옆에 선 진서에게로 왔다. 진서를 찬찬히 살피는 눈이었다. 이 청년은 누구냐? 낙양에서 온 배달원입니다. 소은설이 말했다.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사람입니다. 노인이 진서를 한 번 더 보았다. 배달원. 예. 진서가 고개를 숙였다. 취향루 배달원 여진서입니다. 냉면이랑 만두 배달 주로 합니다요. 노인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깊고 따뜻한 웃음이었다. 들어오너라. 아침이 됐다. 정사의 별장 안은 조용하고 단정했다. 진서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을 먹었다. 노인의 시동이 차려준 죽과 나물이었다. 소은설은 품 안에서 유서를 꺼내 노인의 손에 올렸다. 노인이 유서를 펼쳐 읽는 동안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진서는 죽을 다 먹고 나서 빈 그릇을 바라보았다. 배달 완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소아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5살에 잡혀서 지금은 20살. 그리고 그 아이를 15년 동안 기다리며 쌓아온 무명인. 배달이 끝나도 할 일이 생겼구나. 진서는 빈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별장 정원에 내려앉아 있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어젯밤 폐가의 냉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따뜻한 아침이었다. 노인이 유서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강물이 출렁이는 눈이었다. 이것을 전달하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운설아. 소은설이 고개를 숙였다. 방주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알고 있다. 노인이 유서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말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세상에 알릴 것이다. 청운방주의 10년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노인의 시선이 진서에게 왔다. 여진서라 했느냐? 예. 배달원이 낙양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일이 좀 길어졌습니다요. 노인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손 한번 봐도 되겠느냐? 진서가 손을 내밀었다. 노인이 진서의 왼손을 들어 손바닥을 살폈다. 타원형 흉터를 보는 순간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흉터가 어떻게 있느냐?
모릅니다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노인이 진서의 손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 무언가가 지나갔다. 놀라움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을 본 사람의 표정인지. 너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 진서가 노인을 바라보았다. 저에 대해서요? 오래된 이야기다. 노인이 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고. 방 안에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배달은 완료됐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